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사회 5학년 1학기 2단원 여섯 번째 시간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의 노력을 알아봅니다. 어린이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보장은 지켜준다는 말이거든요.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어린이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도록 할까요? 민지는 우리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고요.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켜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가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을 보면 놀이터를 지켜라. 놀이터는 누가 많이 사용하나요? 그렇죠?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데 놀이터를 지켜라 인권 개선 활동이라고 해요. 이 사진은 뭔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들을 지켜주는 그런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활동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인권 개선 활동, 개선은 뭐냐면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인권 개선 활동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낡고 위험한 놀이터가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로 바뀌었다. 네, 시민단체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시민단체가 놀이터가 낡고 위험했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바꾸어야 되겠다.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자꾸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 놀이터가 낡고 위험합니다. 이건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인권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겠다.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인권 개선 활동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제 국가에서는 법을 정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생활이 어려운 자한테 필요한 돈을 줘서 최저생활을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려야 될 최저생활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는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재해구호법은 뭐냐면요. 비상재해, 태풍이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로 이런 이제 정부 보조금이나 어떤 사람들이 돕고자 해서 이제 돈 모은 것들을 재해를 당한 사람을 돕는 내용의 법률로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재해구호법이었고요. 의료보호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자들에게 의료보호, 그러니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의료보호법. 자, 아동복지법은 뭐냐면 여러분과 같은 만 18세 이상의 이 미만의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또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인권을 교육합니다. 학교에서는 인권교육 활동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한다. 네, 학교에서는 인권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고요. 점점점 더 많은 이제 민족이 우리나라에 모여 살게 될 거야. 이제는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랑 달라. 나랑 피부색도 다르고 나랑 좀 언어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해서 편견을 갖고 차별하지 않고 나와 동등한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동영상 보고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극이 한창인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모두 중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중국 문화의 이해 수업입니다. 一起做游戏，一起唱歌，一起画画，一起写字，感觉很有意思。 이 반의 19명 가운데 5명은 중국에서 온 학생으로 전교생의 23%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만 주입시키려는 대신 두 나라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함으로 인해서 한국 학생들은 중국의 언어권과 문화를 습득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단짝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더 적응 잘 되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랑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알고 보면 성격도 착하고 좋아서 그런 편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내 다문화 학생은 이미 10만 명. 차이는 단지 다름일 뿐 장벽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학교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학생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만 해서 어떤 인권이 침해당하고 규제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학교에서는 이런 인권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시각장애인용 안내도,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기본적인 위치와 구조, 그러니까 뭐 학교라고 치면은 도서관은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안내도인데 점자로 안내를 해놨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점자로 글을 파악하고 글을 읽는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용 점자로도 이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또한 이제 바닥에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건물의 바닥이나 도로에다가 이런 블록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여기까지는 가셔도 되고 이러한 것들을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떠한 막대기를 들고 시각장애인 이제 보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는 점자 블록을 읽어가면서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시각장애인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어떤 곳을 찾아갈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도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우리나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뭐 각 시청, 구청, 그리고 도청 이런 것 같이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이제 조직한 자치 조직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권 보장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한번 볼까요? 인천시 동쪽 관모산에 조성된 인천대공원.
지난해 전국 네티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고 걷고 싶은 숲길로 선정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 지체와 시각장애인 50명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을 위한 새 등산로가 꾸며졌기 때문입니다. 흙길과 데크로드를 포함해 총 1.3km의 등산로는 평균 경사를 8도 이하로 유지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쉽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소원을 적어서 걸어놓는 편의시설도 비치됐습니다. 8도 이하의 데크로드로 길을 닦아놓으니까 우리가 그 길로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앞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솔비 향기를 냄새를 맡으면서 좋은 기분으로 갖다 산책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조성한 보행약자 전용 등산로를 오는 2020년 관모산 정상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양산과 문학산 등 인천 시내 주요 등산로에도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또한 여러 가지 인권 보장 사례가 또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 배워봤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똑같이 인권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데요. 들어볼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빈곤, 질병, 생활 불안 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 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국민이 빈곤은 이제 가난한 거, 질병, 병든 거, 생활 불안, 여러 가지 생활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 그래서 보면 노인 무료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분들은 사회적으로 비교적 살기가 이제 약자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지만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예방 접종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하나 볼 건데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뭐냐면 어떤 생활 수준이 좀 낮고, 그러니까 수입이 좀 적어서 한 달 버는 돈이 좀 적어서 좀 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불행한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이달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이 바로 통장에 첫 급여가 지급되는 날인데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던 40만 명이 새로 신청을 했고 우선 심사를 통과한 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75살 박모 할머니는 마땅한 벌이가 없는데도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딸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이제 공과금 내고 뭐 전기세니 뭔지 원래 내면 또 집세가 5만 원이지 그런 거 내려면은 없어 돈이 조금밖에 안 남고 그게 쩔쩔 매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통장으로 매달 17만 6천 원씩 꼬박꼬박 기초생활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번 달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덕분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낮추고 교육과 의료, 주거 등 항목별로 급여를 지급해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이번 달부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1만여 명이 한 달에 받는 평균 현금급여가 5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새로 신청한 사람도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심사가 끝난 11,000여 명이 우선적으로 첫 급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나라에서 도와주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신장을 위한, 신장은 인권을 더욱
더욱더 잘 보장되게 한다는 뜻인데요. 인권 신장을 위한 국가기관이나 단체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러 가지 인권 침해 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구제는 도와준다는 뜻이고요. 여성가족부.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을 지켜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인권 보장기구. Save the Children. 빈곤 아동을 돕는 국제기구고요. 국제 조직이란 말이에요. 국제 단체예요. 국제 사면위원회는 엠네스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정당한 것들을 주장했는데 나라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국가인권위원회를 한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 첫 번째,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은 누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죠. 장애인이죠. 점자 안내도와 보도블록, 점자 보도블록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 2번 문제. 다한 시민단체 활동은 누구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놀이터를 지켜라 했어요. 놀이터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어린이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국민이 빈곤, 못 사는 것, 질병, 아픈 것, 생활 불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 등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사회보장제도였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의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단체라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는 크게 나라에 의한 것과 사회적 차별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 홍보 활동을 벌인다. 또한 각국에 설치된 인권기구와 협력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예요. 이건 왜냐면 인권위원회가 어디 밑에 들어가 있으면 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인터넷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한번 쳐보고 한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인권 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